자, 보시면 우리 저번 주에요 했던 것 중에서 빠져있는 거 물질이 화학 반응할 때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물질이 변할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까지 바뀌는 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 화학 변화라고 한다. 성질까지 바뀌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하고요. 그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규칙성은 띈다. 그래서 그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는 규칙성 네 가지를 법칙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게 시험범위였죠. 첫 번째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세 번째 무슨 법칙? 기체 반응. 그렇죠. 세 번째는 기체 반응의 법칙. 네 번째 무슨 법칙? 아보카도. 네, 아보가드로의 법칙 요거죠. 그 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수증기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2g의 수소와 16g의 산소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물 몇 그램 된다? 12g. 몇 그램 되니? 머리 제대로 안 돌아? 예. 수소 2g에 산소 16g이 반응해. 물 몇 그램 되겠니? 네, 18g 되겠죠. 18이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 물질들의 질량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나 생성물의 질량을 구하나 그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절대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응하기 전 모든 물질의 반응 물질의 질량과 생성한 후에 생성 물질의 질량의 합은 언제나 같다. 이겁니다.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질량은 바뀌지 않아? 왜 질량 바뀌지 않냐고요? 네, 왜 질량은 보존돼? 3번 법칙에서. 아무리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는데 왜 질량은 안 바뀌는 거야? 왜냐면 그 속에 세 있는 번째 그것 때문에 원자가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뭐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됩니다. 또 실제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킬 때 2g, 16g이 아니고요. 1g, 8g을 반응시켜서 다 물만 들었다고 쳐봐. 그럼 물은 몇 g 생기니? 9g 생겨요. 이때도 질량은 보존됩니다. 됐죠? 네.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니까. 되겠냐? 네. 근데 아무리 다양한 질량값으로 얘네들을 반응을 시키더라도 정신 차려. 여기 안 봐? 얘네들이 반응한 질량 비율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 보이세요? 얘네들이 결합하는 질량 비율은 항상 얼마여야 돼? 1대 8대 9여야죠. 이거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물을 만들 때 항상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은 1대 8로만 결합합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은 질량비가 바뀌지 않는 이유. 바뀌지 않는 이유요? 네, 질량비를 바꿔서 물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할 수 없기 없어요. 때문이죠. 제가 그 말을 항상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법칙? 질량 보존. 응? 일정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질량의 합이 똑같다는 게 질량 보존 법칙. 알겠죠? 네. 그럼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예요? 기체일 때만 성립해요. 기체일 때만 성립하며 기체들이 반응할 때 뭐가? 부피. 그렇죠. 기체들이 반응할 때 항상 부피 B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부피 B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 자,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졌다고 치자. 이때 부피비. 2대 1대 2. 그렇죠. 2대 1대 2라는 앞에 있는 개수 비율이 부피 비율이다. 절대로 이거 바뀔 수 없다. 됐어. 그러니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부피 비율이 2대 1대 2라 그러잖아요. 예. 잠깐만. 내가 배가 고파서 안 나오는데. 그럼 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프 나는데 아무도 안 넣어주고 물감도 없고. 안 됐네요. 오, 자기 시간이다. 지금 해, 너. 이거 달냐? 어? 이거 달냐? 나? 아니. 다 했어. 아니, 그니까. 이거 안 하네.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안 배웠잖아. 이거 안 했어. 근데 이거 했어. 아 이거 사오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주문해 달라고. 너네도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 밑에 있어. 뭐라고? 네. 너네도 나랑 하지 않냐? 뭐야? 유빈이도 남냐? 이거랑 죽어요? 너도 나와요? 죽어요? 너 나와요? 성훈이랑 성식이 뭐였지? 성식이 뭐였지? 나와. 나와. 나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재현이 나와요? 자, 아.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 일정소모비의 법칙이고 질량비가 일정한 건 일정소모비의 법칙인데 기체들이 반응할 때 부피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 호명아, 뭐피의 시험 법칙? 금방이야. 정신 차려. 질량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 일정소모비의 법칙. 부피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됐어. 부피비는 뭐 보면 알 수 있다? 앞에 있는 개수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체와 기체가 반해서 새로운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때도 부피비는 일정한데 부피비가 2대 1대 2라고요. 자, 이때 만약에 수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0ml야. 이거 온전히 다 물 만들고 싶어. 수증기 만들고 싶어. 산소 얼마 필요해? 20 필요하죠. 그 결과 만들어진 수증기의 부피 얼마예요? 4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소가 40 있으면 항상 산소는 20만 필요한데 내가 수소가 40 있을 때 산소를 40 넣어요. 그럼 다 반응합니까 산소? 아니요. 아니죠. 얼마만 반응해요? 20. 20만 반응하고 20은 남죠. 예. 그래서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기체는 언제나 일정한 부피 비율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는 2대 1로만 반응하죠. 1대 1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증명하려고 돌턴이 했는데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원자 상태는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증명한 사람이 누구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는 하나의 부피 속에 원자가 아닌 분자의 상태로 입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쪼개지 않고 넣어도 된다.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보가드로고요. 그걸 통해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만들었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 하면 모든 기체는 온도와 됐어.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들어가는 기체의 분자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무슨 수가 같다고요? 분자수가 같다고요. 원자수 같아 달라? 달라요. 원자수는 다릅니다. 분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수소라는 분자가 10개가 들어가면 산소라는 분자 반드시 몇 개 들어가요?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기체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안에 규칙성 다 배웠습니다. 이게 중간고사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빠진 거 하나 있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을 할 때요. 사실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화학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책상 들고 나와라.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다. 됐죠? 네.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을 했다고 치자. 근데요,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됐죠?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는 수소와 산소였고 반응이 끝나면 물로 바뀌었어.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어. 에너지의 값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됐어? 그럼 반응하기 전에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하세요. 그게 바로 반응하기 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됐죠? 이게 반응 물질이라고 하죠.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를 다 더하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40이었다고 치자.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물의 에너지는 얼마냐면 물이라는 생성물질의 에너지요. 생성물질의 에너지를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에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도 다릅니다. 됐죠? 그러니까 물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반드시 에너지가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큰 물질로 바뀌었어. 그냥 바뀔 순 없어요. 에너지가 40이었다가 에너지가 100인 물질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반응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둘의 에너지의 차이 얼마? 에너지의 차이 얼마? 이거 40이고 이거 100이니까 둘의 에너지 차이 얼마 나요? 60 나죠. 그러면 60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되니 방출해야 되니? 흡수해서 먹어야죠. 6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 네,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반응, 흡열 반응.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요번에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물이 어떤 아이가 뭐 됩니까?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로 바뀌잖아요.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됐어. 에너지가 40밖에 안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려면 에너지 얼마만큼을? 60만큼을 뭐 해야 되니? 방출해야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열이 밖으로 발생해요.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네. 오. 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둘 중에 하나를 띱니다. 이두저도 아닌. 선생님 혹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똑같을 수 없어요? 없어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화학 반응에는 언제나 열이 흡수 또는 방출되면서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의 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중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 하고 있는 곳 옆에 내가 가 서 있어. 나는 따뜻해질까 추워질까? 따뜻해지죠. 밖으로 방출되는 열 때문에 내가 따뜻해져요. 그럼 꼬맹아, 선생님 지금 난로 앞에 있는데 따뜻해질까 추워질까? 좋아요. 따뜻해지죠. 왜냐면 여기서 무슨 반응하고 있어요? 발열 반응.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소. 됐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타는 현상은 다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타는 물질 옆에 가 있으면 따뜻한 거지. 됐어? 나무를 태우던 종이를 태우던 뭘 태우던 상관없어요. 뭔가가 탈 때는 그 물질이 타면서 무조건 발열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데가 따뜻한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졌을 때 따뜻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물질은 지금 발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있는 손난로예요. 핫팩. 됐죠? 손난로나 핫팩 같은 거 손으로 만지면 따뜻하죠? 거기서 무슨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발열 반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도로에 뿌려 놓는 뭐죠? 잔열질. 제설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염화칼슘이에요. 영화관에서.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눈이 뭐합니까? 녹아요. 왜 녹습니까? 발열 걔가 반응. 발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든 화학 반응에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발열 반응하는 애 옆에가 있으면 따뜻하다. 그러면 흡열 반응하는 애 옆에가 있으면 어떨까요? 추워요. 그렇죠. 이 새끼가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간 거거든요. 나쁜 놈. 됐죠? 자,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점점 차갑게 해서 안 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반응한 거예요? 흡열 반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 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물이 묻어있는 상태로요. 여러분들이 막 간식을 먹는 동안 바람이 불어요. 시원하죠? 그건 땀이 마르면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뀔 때도 열의 출입이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을 할 때는 100% 열의 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발열 반응한다, 흡열 반응한다. 됐어? 누가 뭐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여기까지 괜찮네요. 없어요. 자, 그러면 숙제 중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는 사람 있나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걸 확인했어요. 다 했죠. 됐어요. 빠져있는 사람들은 빨리 채우시고. 자, 내 책 좀. 자, 책 피세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까지를 됐죠? 못한 사람들은 빨리 하시고. 자, 우리 볼게요. 숙제가 어디부터였어요? 33부터 44요. 33부터요. 44요. 네, 33부터 보세요. 자, 33페이지부터 보시면 됐죠? 33페이지에서 화학 반응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33페이지에는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네요. 33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33페이지에서 질문인 사람? 3번이요? 자, 33페이지에 3번 보시면 자,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이렇습니다. 33페이지에서 3번? 맞아? 네, 3번 보세요.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분자수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됐죠? 그러니까 그 기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소 기체이던 산소 기체이던 이산화탄소 기체이던 상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없어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언제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하고 무관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수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그죠? 기체 수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막 했던 화학 반응을 할 때 열의 출입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언제나 열의 출입이 있는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뭔지 보여드렸고요. 밑에 있는 얘들은 잠깐 외우세요. 됐죠? 네,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혹시 35페이지 안 푼 사람 있을까요? 했어요 저. 했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한 사람들 질문할게요. 35페이지에서 질문. 7번에 5육이요. 자, 7번 보시면 선생님. 네. 근데 호흡이 왜 발열 반응이에요? 자, 호흡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열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거죠. 됐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열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호흡은 발열 반응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번 보시면 7번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는 거 흡열 반응, 아니 발열 반응이고요. 식물이 광합성할 때 햇빛을 흡수하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연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분해한다. 가열한다는 얘기는 걔한테 열을 가한다는 거죠. 네. 됐어? 그러면 얘는 무슨 반응입니까? 걔가 열을 흡수해서 분해되는 거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요. 자, 그거는 옆에 나와 있어서 좀 외우시는 건데요.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 암모늄은 발열 반응입니다. 아니,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됐어. 네, 산성과 염기성을 집어넣은 건데 산성과 염기성을 집어넣는 건 무조건 발열 반응입니다. 됐죠? 중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개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됐죠? 이거는 외웁시다. 네, 그 다음 거요. 다 됐어요. 넘길게요. 36, 37에서 질문. 없니? 넘길게요. 넘기시면 38, 39에서 질문. 저 9번이요.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세요. 9번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아까 했던 그 6개 외우시면 됐죠? 그것과 유사한 것도 찾으시면 되는데 꼬맹아, 선생님 말씀드렸죠? 산소가 빨리 결합하면 연소고 천천히 결합하면 부패. 녹슨다, 부패한다. 맞아요. 연소와 똑같지만 반응 속도만 느린 거니까 연소가 아까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발을. 그러면 녹쓰는 것도 발열, 부패하는 것도 발열이에요. 되겠죠? 네. 자, 소금을 물에 녹여요. 자,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됐어. 흡열 반응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가면 흡열 반응,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프린트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건 발열 반응이고요. 마그네슘이 염산에 녹아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발열 반응이고요. 됐어?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는 거 흡열 반응, 탄산 나트륨을 열에 분해하는 거. 열 분해는 다 흡열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얘는 안 나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발열, 흡열 다 알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길게요. 자, 13번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 41페이지 질문. 2번이요. 40페이지. 40페이지에 2번이요. 자, 40페이지에 2번 보시면 다음 그림 가는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광합성은 햇빛을 흡수해서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이 흡열이고 호흡이 발열입니다. 두 개가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화학 반응 시기예요. 됐죠? 그래서 광합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햇빛. 햇빛, 또 물. 물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있죠? 기억에다 쓰셔야죠? 물. 알겠습니까? 네. 광합성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결합을 해서 포도당 만들어지는 가가 광합성입니다. 쓰세요. 가는 광합성이고요. 나는 거꾸로요. 만들어진 포도당이 됐어. 원래 상태인 물과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거. 광합성의 역반응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알겠냐? 그래서 밑에 있는 나는 호흡입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 뭐냐면 물이고요. 자, 니은은 호흡한 결과 뭐 생겨요? 물과 이산화탄소 생기죠. 되겠습니까? 물과 이산화탄소 생기죠. 그래서 니은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는 광합성이니까 흡열이고요. 나는 호흡이니까 발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흡열 반응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여름 떼학볕에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시원합니다. 왜? 걔네들이 광합성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셨고요. 4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5번이요. 자, 41페이지 5번이요. 네, 뭐야? 5번, 3번. 네, 3번 먼저 보고 가죠. 자, 3번 보시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고 밑줄 쳐. 원자 배열 안 바뀌고 분자 배열만 바뀐다는 건 무슨 변화했다는 얘기야? 저거 물리. 물리 변화했다는 거예요. 상태 변화. 알겠어? 성질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배열은 바뀌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 변화한 거예요. 화학 변화 지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단풍이 물드는 거는 갈변 현상 화학 변화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건 물리 변화고요. 강철솜을 태워서 산화철을 만들었으니까 물질이 달라졌죠? 이거 화학 변화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점점 작아지는 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바뀌는 이거는 승화라는 상태 변화죠. 됐어. 그래서 물리 변화는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이라고 그랬나요? 자, 5번 보시면 그림은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부탄가스예요. 프로페인 가스, 부탄가스. 자, 프로페인을 태웁니다.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 연소 반응을 할 겁니다. 자, 반응물의 화학식을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다면 됐죠? 꼬맹아 기억나니? 어떤 물질이 탈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불. 자, 불 또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기체? 산소. 네, 그래서 기억이 산소예요. 어떤 물질을 태울 때요 반드시 필요한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있는 C3H8이 프로페인을 쓰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타면 뭐가 발생하니? 물과 이산.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물과 이산화탄소여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는 니은이 뭐예요? 물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디귿 갈게요. 화살표의 양쪽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같도록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앞에 개수 맞춰보세요. 맞췄어요. 네. 자, 거기서 프로페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프로페인의 화학식이 써져 있어요. 프로페인이 뭐냐면 C3H8이거든요. 예. C3H8이라는 애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탄소가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냐? 3개. 3개가 다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몇 덩어리 만들어요? 3덩어리 만들죠. 수소가 8개 있어요. 이 수소가 온전히 물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물방울 몇 개 만들어요? 4개 만들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방울 안에 산소가 몇 개 있나 볼게요. 자, 개수 3 곱하기 2 몇 개? 6. 맞아요. 네. 4 곱하기 1 몇 개? 4. 맞아. 그래서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면 물 원소는 산소 원소는 10개 필요해요. 그러면 화학 반응 하기 전에도 산소 원자 10개 있어야 되겠죠? 2 곱하기 얼마? 5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는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어떤 숫자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셨고요. 자, 얼른 와. 얘또 성기 버리고 왔어요. 왜 성기 버리고 와 찾게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발 아파. 자, 그렇다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앉아, 일로 와. 빨리 가. 아이고 앞에 너무 오늘 이렇게 오든가. 우리 성기 여기 앉아. 근데 왜 이렇게 늦지? 왜 맨날 성기가 너 늦어? 어? 몰라요. 네. 주민이 여기 너한테 앉아. 공부 시간 끌리는 시간 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빨리 하죠, 소근아.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 맞추는 거 했어요? 되겠어? 넘겨. 자, 42, 43페이지 질문. 9, 12, 16 9, 12 12, 16 16. 네. 자, 일단 9번하고 11번 먼저 할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으세요. 그랬는데 꼬맹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물리 변화 아니면 화학 변화 하죠. 네.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변화에 성립합니까? 불나. 둘 다.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찾아야죠.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은 시간에 12번 보세요. 42페이지 하고 있다. 책 펴라.
12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과 같이 50g의 철을 태웁니다. 강철수는 그냥 철이야 철. 철. 자 50g의 철 태우면 탈 때 철이 누구랑 만나는 거니? 저요. 산소요. 누구랑 만나요? 산소랑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워요 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철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철이 50g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결합할 겁니다. 예. 얼마가 결합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보다는 무거워지니 가벼워지니? 무거워지죠. 네, 무거워져요. 금속은 이런 식으로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가 결합된 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소가 5g 들어갔어요. 그러면 산화철은 55g이 돼서 순수한 철보다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금속을 태우면 선생님 말씀드렸죠? 금속을 태우면 무조건 뭐해진다? 무거워진다. 그러면 비금속을 태워도 무거워지니? 비금속을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나무 같은 애들을 태우면 이 나무에 있는 일부가 됐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재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금속을 태우면 비금속은 훨씬 더 뭐해진다?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자, 연소시켰을 때 질량을 측정하니까 증가했겠죠. 이것과 반대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비금속 태운 거 찾으시면 되겠죠. 누구? 저요. 누구 태운 거? 2번. 네, 나무 태운 거. 알겠어요? 나무를 태우면 훨씬 더 가벼워진다고 느껴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의 질문 뭐라고요? 16번이요. 자, 16번은 꼬맹아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아이예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볼트 한 개에 너트 몇 개 꼽니? 2개 꼽아서 됐죠? 올해는 볼트를 B라고 하고 너트를 N이라고 하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붙어 있잖아요. 왔어요? 네. 우리 성기? 얼른 와. 헬로. 어찌 내 새끼 얼른 와. 왜 여기 왔는데요, 이 새끼? 와. 왜? 하나도 안 맞힐 뻔했어요. 진짜 낭만 없어서. 예쁜 놈들. 은혜 질문은 끝나고 선생님 쉬는 시간에 별도로 받아줄게. 됐죠? 애들 질문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체크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16번 성기야. 43페이지 16번. 네 인연들. 너무 떠들어요. 선생님으로 막아요. 뭔지도 몰랐어. 자, 보세요. 볼트 하나에 다물어. 너트 2개를 꼽아서 됐죠?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들어가 있는 화합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려고 내가 준비한 건 볼트는 5개 있어요. 너트는 몇 개 있냐면 8덩어리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BN2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면 4덩어리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됐죠? 너트는 몇 개 필요합니까? 이거 4배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곱하기 4, 8개 다 썼네. 됐어. 내 볼트는요. 앞에 1이니까 1 곱하기 4, 4개밖에 안 썼네. 얘 하나 남네. 이런 얘기죠. 하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쓸 때요. 우리가 4덩어리를 만들 건데 이때 볼트 5개의 질량이 15g이면 한 개당 얼마였단 얘기야? 3g이죠. 3g짜리 4개 썼으니까 볼트는 총 12g 쓴 거고요. 납득합니까? 너트는요. 8개가 16g이니까 한 개가 얼마예요? 네, 인데 어쨌든 8개 다 쓴 거니까 얼마? 16g 다 썼겠죠? 그럼 내가 쓴 12g과 16g이 합해서 얘 전체 4덩어리 질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8g 나오겠죠. 이렇게 가자. 됐어? 성기 안으로 들어가면 잘 보여. 얘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아, 어차피 너네 왔으니까 이거 안 찍어도 된다.